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신기하고 재미진데,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내가 염력이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날아다니고 심지어 날 공격하기까지 한다면? 이번 이야기는 가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군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가군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 시작됐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게 직접 유해를 가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믿지 않았던 존재들,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강원도에서도 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4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집도 제가 살아온 만큼 오래된 집이고 어머니와 제 손길이 그만큼 많이 닿은 집이죠. 그런데 그런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발자국 소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발자국 소리. 그때가 밤 10시 가까이 된 시간이었는데,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잠을 자는데 자기 전에 늘 담배 한 대씩 태운 뒤에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담배 한 대 맞이하고 잠을 자려고 마당에 나가서 조용히 밤하늘을 보면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낙엽 밟는 소리 아시죠?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저희 집 앞마당에서 아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땐 마당엔 낙엽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인지했을 때 그 동시에 저희 집 개가 크게 짖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그 소리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개도 들었다는 건데, 그런데 개가 짖는 방향도 그렇고 소리가 들린 곳도 그렇고, 거긴 제 바로 눈앞 저희 집 앞마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나 집 밖에서 난 건가 하고 담장 밖을 봐도 역시나 담장 밖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마당과 집 주변엔 저랑 저희 집 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은 그렇게 이상하다 하고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 방 천장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방 천장이 오래된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계절이 바뀌는 시기 등엔 그 나무가 수축이나 팽창을 하면서 소리를 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린 절대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천장을 돌아다니거나 하면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 소린 절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 소린 어떨 땐 톡톡 하고 크고, 어떨 땐 톡톡 살짝 치듯이 얄밉고 작게 나는데, 그게 어떤 소리냐면 사람이 손톱을 바닥면과 직각으로 세워서 딱딱 끊으면서 찍을 때 나는 소리 있죠. 그리고 딱밤을 치듯이 강하게 끊어서 치는 소리도 딱 그런 소리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천장에서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3년이 넘도록 계속 나고 있는 소리입니다. 물론 전 그 소리가 나자마자 천장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었죠. 카메라까지 구입해서 소리가 나는 천장에 설치도 했고요. 천장에 올라갔을 땐 뭐가 있다거나 특이한 걸 찾지 못했었는데, 카메라를 설치했을 땐 오브라고 하죠. 영체라고 하는 그 하얗고 흰 구체. 그런데 그런 비슷한 존재가 적외선 모드에서만 찍혀 있더라고요. 물론 제 눈엔 보이지 않았고 핸드폰 카메라에도 안 찍혔는데 적외선 모드 카메라에만 찍혀 있었어요. 이게 그때 촬영한 영상인데, 이 영상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못 찾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시 말하지만 저 영상은 제 눈엔 보이지 않고 핸드폰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는데 따로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만 찍힌 영상이고요. 저게 먼지라면 불특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전 그래서 저걸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확신하게 된 그런 사연도 있는데요. 제가 부적을 사서 다음날 천장 위에 올라가서 붙이려고 제 방 협탁 위에 부적하고 딱풀하고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밤 11시쯤? 그때 멀쩡하게 있던 딱풀을 마치 누가 손으로 딱 친 것처럼 멀리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땐 뭐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게 해외 공포 유튜버들이나 그런 류의 영상들 보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올라오잖아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방엔 저 외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시계 팍 친 것처럼. 그래서 전 그 뒤로 그 존재를 귀신으로 간주하고 그걸 쫓아내려고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랑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뭐 굵은 소금으로 천장부터 집 주위 모퉁이와 구석구석에 왕창 뿌려놓고 팥죽도 오랜 시간 끓여서 천장하고 집 주위에 뿌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쑥에 고춧가루랑 굵은 소금을 향과 함께 태우면 쫓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거 진짜 연기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효과는 없었고요. 불경요? 불경 말도 마요. 그냥 틀어놓고 생활했으니까요. 심지어 어머니께서 잘하시는 근처 저 스님이 준 부적을 집 구석구석에 붙이고 제 품속에 품고 베개에 지갑에도 넣어놨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더 뿔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가 더 가관이더라는 거죠. 멀쩡하던 화장실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안전기도 갈고 소켓도 갈고 전구도 새 걸로 갈고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게 왜 외국 공포영화 보면 전구가 껌뻑껌뻑 불규칙하게 막 그러잖아요. 딱 그래요. 그리고 전기밥솥 안쪽 내 손 밑이 그냥 찌그러지더라고요.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떨군 것도 아닌데 찌그러져서 움푹 들어가고, 그리고 더운 여름도 아닌데 밥을 하고 하루만 지나면 밥이 쉬어버려요. 혹시나 해서 패킹도 사서 갈아보고 AS 기사도 불러봤지만 밥솥엔 아무 이상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짜증나서 밥솥을 그냥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그런데 그 새 밥솥에 한 밥도 하루만 지나면 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밥솥도 아무 이유 없이 내 손바닥이 찌그러졌고요. 뭐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밥이 쉬는 거 어떤 자연적인 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칠게요. 냉장고 안에 그렇게 한 밥을 바로 넣어두잖아요. 냉장고 안에 넣어둔 밥이 쉽니다. 냉장고 안에 입도되지 않은 음식도 쉽니다. 고장난 냉장고 아니냐고요? 절대요. 음식이 다 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쉬는데 마치 그날은 뭐 먹고 다음날은 뭐 먹고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음식 먹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설치한 카메라까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또 사서 제 방에 설치하고 그날 밤에 담배 한 대 태우려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쪽에서 뭐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지? 기운? 느낌? 하여튼 뭔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그런 느낌이 드는 곳으로 올려보면 안 보이는데 그 느낌이 나는 땅을 쳐다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들어가서 카메라에 뭐가 찍혔나 하고 이제 보니까 방에서 제가 나갈 때 저 나간 뒤에 그림자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크기가 창문에서부터 천장까지 닿을 정도의 크기였는데 엄청나게 빨리 제 뒤를 따라오는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그 영상은 제가 실수로 지워서 지금 없는데 그건 꼭 영화, 그 강시 영화 있잖아요. 그 강시 영화에서 그 강시처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도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이쯤 되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막 진심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보이질 않은 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죽었으면 그만이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산 사람 괴롭히냐고.
그렇게 소리도 질러보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뭐 나중엔 두루마리 화장지도 소리나는 쪽으로 그 소리나는 천장 쪽으로 던져도 보고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할 테면 해봐라. 내가 나중에 죽으면 복수해줄게 하는 심정으로 그냥 카메라도 다 팔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젠 허벅지며 팔이며 등에 손톱으로 쭉 그은 것처럼 상처 생채기까지 만드네요. 제가 그때 직접 찍은 사진이 있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귀신담도 2개 더 있는데 일단 이번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절에 계신 스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스님들이 말하길 귀신은 사람을 직접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던데 제 경우를 봤을 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가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부적 위에 올려둔 딱풀을 누군가 친 것처럼 날아가고 더운 여름도 아닌데 바로 한 밥이 하루 만에 쉬고 냉장고에 넣어둔 밥도 쉬고 음식도 쉬고 그리고 육안이나 일반 카메라 모드에선 안 보이는데 적외선 카메라에는 움직이는 뭔가가 찍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평범한 자연 현상들 중 하나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오래된 나무가 좋지 않은 기운을 막아준다든지 어떤 집안을 지켜준다든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치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산나무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에 해를 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번 이야기는 떡붕어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떡붕어빵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떡붕어빵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같이 낚시를 하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 춘천 외곽이라고만 할게요. 지금은 거기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그땐 거기 마을이라지만 말이 마을이지 사람도 별로 없고 집들도 띄엄띄엄. 그리고 마을 뒤쪽으로는 산이 있는데 어르신 집은 마을 입구랑 마을 사이에, 그러니까 마을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 집에서 마을로 가는 길에 보면 샛길이 있는데 그쪽에 목공 일을 하는 목공 어르신이 살고 있었대요. 그 집에선 가구라든지 밥상이라든지 심지어 도마까지 만들어 달라면 죄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절대 만들어주지 않는 게 있었대요. 제사에 사용하는 잭이라든지 죽은 사람을 넣는 관, 죽은 사람하고 관련된 물건 있죠? 그런 건 누가 뭔 말을 해도 부탁을 해도 절대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르신 말이 그 집 주인, 죽은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만들지 않았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죠. 그 집 목공 어르신이 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새끼든 성견이든 전에 키우는 개든 물론 새로 데려와서 키우는 개들도 족족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개가 짖기라도 하면 산짐승이나 뭐가 왔겠거니 그래서 그게 해를 입혔거나 죽였겠거니 하겠는데 그냥 밤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와보면 개가 마당에서 오줌을 줄이고 죽어있다는 거. 그리고 겉엔 상처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이거 분명 뭐가 있다고 굿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목공 어르신은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무당하고 눈이 맞아서 목공 어르신 버리고 가버리고 어린 나이에 혼자 가족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발 굿 좀 하자는 사람들한텐 지명이 다 해서 죽은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을에선 거기가 도깨비터니 귀신터니 그런 소문도 돌고 전쟁통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자리라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도니까 목공 어르신은 이 땅 위에 전쟁 때 사람 안 죽은 곳이 어딨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일감도 전보다 확 줄고 나쁜 일이 나쁜 일을 불러서 많이 힘들어졌다는데요. 제게 이 얘기를 해주신 어르신, 같이 낚시하는 어르신, 그땐 젊은 나이죠. 그 목공 어르신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어르신한테 하는 말이 이러다 나쁜 기운이 마을 전체에 퍼질지도 모른다고, 자네가 목공하고 친하니까 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렇게들 등 떠밀듯이 얘기들을 했다네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런 게 어딨냐고 속으론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하도 보채니까 못 이긴 척 겸사겸사 목공 어르신 기분도 풀어줄 겸 탁주 좀 구해서는 목공 어르신 집에 찾아가설랑 마당에서 목공 어르신하고 탁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둘이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시주승 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시주승이 시주를 받고 가다가 돌아서서 하는 말이 집 앞에 나무를 왜 베어냈냐고. 그 나무가 이 자리에 액을 막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벤 뒤로 몸이 아프다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았냐고 하더라는 거죠. 그 말에 목공 어르신하고 같이 술 마시던 저랑 같이 낚시하는 어르신이 스님이 그걸 어찌하냐고, 오히려 자기가 더 놀라서는 목공 어르신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말을 했고 목공 어르신도 당연히 놀라서 스님을 쳐다보고 그렇다고 그러고, 목공 어르신은 자기가 목공 일을 해서 잘 아는데 그 나무가 죽은 나무였다. 그래서 베어낸 거다. 그러곤 개들이 죽어나간 거며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했다는데 그 스님 말이 잎을 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도 그 뿌리는 살아있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목공 어르신 집터가 좋지 못한 자리인데 그 큰 나무가 액을 막아서 그나마 사람이 온전했다고. 그런데 목공 어르신이 나무를 베어내면서 나무는 뿌리까지 죽어버렸고 이후엔 그 집터에 있는 나쁜 기운을 막지 못해서 개들이 사람 대신 죽어나간 거라고 하더라는 거죠. 스님이 그러니까 둘이 그럼 어찌해야 좋겠냐고 스님께 물어도 보고 부탁도 드리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럼 하룻밤 그 집에서 머물러도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목공 어르신은 당연히, 아니 오히려 고마운 맘에 당장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저랑 같이 낚시하는 어르신한테도 같이 있자고, 혹시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 말에 같이 낚시하는 어르신 무서운 거죠. 아닙니다, 다른 분은 그냥 가주십시오. 스님이 이런 말을 하길 내심 기대했는데 그래서 말없이 물끄러미 스님을 쳐다봤는데 스님은 뭐 집 주변 여기저기 그냥 둘러만 볼 뿐 그거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셋은 그 집에서 밤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 그때 스님이 명심해야 한다면서 둘에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건 어떤 소리가 나든 절대 답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되든 절대 방문을 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즉 절대 말하지 말고 절대 방 바깥으론 나가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둘은 스님이 뭔가를 할 줄 알았다고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절대 말하지 말고 절대 방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걸 꼭 명심하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고는 그냥 자리를 자꾸 눕더니 세상 편하게 잠을 자더라는. 스님이 그러니까 둘은 그게 뭔 상황인지 그냥 멍하고 어이가 없는데 또 겁은 나고, 그때 목공 어르신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하는데 그때 바깥에서 이봐 김씨 안에 있는가?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건 같이 낚시하는 어르신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공 아저씨가 누구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해버렸네. 그리고 둘은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서 스님 쪽을 쳐다봤더니 좀 전까지 세상 편하게 자던 스님이 언제 일어났는지 말이죠. 가부좌를 들고는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는 듯 자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는 눈은 감은 채로, 그리고 입으로 뭔가를 조용히 웅얼거렸다네요. 아마도 불경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방문 앞에선 스르륵 스르륵 움직이는 소리도 나고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려서 나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도 들려오는데 그게 마치 여러 명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면 분명 강풍에 나뭇가지랑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집 앞엔 강풍 아닌 태풍 할아버지가 와도
그런 소리를 낼 만한 그런 나무가 없었다는 거. 그런 상황에 겁을 먹을 대로 먹은 둘은 스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계속 방문을 쳐다봤는데 방문에 보이면 안 될 그림자가 보여요. 마치 사람이 춤을 추듯 나무가 흔들리는 그림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동시에 둘은 소피가 엄청 마려우고, 그래서 목공 어르신이 뒤돌아서 그 미리 비워둔 요강에 소피를 보려니까 스님이 말은 하지 않으면서 고개만 흔들더래요. 입으론 계속 불경 같은 걸 외우면서 고개만 흔들면서 눈빛으로 요강에 싸지 말라는 말인 거죠. 어르신 말이 그래서 그날 둘이 진짜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그냥. 나중에 스님이 한 말이 요강에 소피를 볼 때 나는 소리, 그것도 나면 안 됐기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려야 했던 힘든 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스님이 둘 보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둘을 데리고 잘라낸 나무가 있던 곳으로 가서는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는 말. 정성스럽게 간을 짠 뒤에 찹쌀도 팥도 섞지 말고 짠 것도 단 것도 넣지 않은, 아예 간을 하지 않은 시루떡을 만들어서 관을 채워주라고. 그 뒤 관을 양지 바른 곳에 보름 정도 두었다가 해가 떠 있을 때 화장하라고. 명심할게, 보름 전이나 보름을 넘기지 말라고. 꼭 해가 있을 때 태우라고. 그리고 목공 어르신한텐 따로 또 한 얘기가 있다는데요. 그 집에서 계속 살 거면 그 뒤엔 절대 죽은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고. 무엇보다도 절대 관을 만들지 말라는 말. 그런 말을 하고 갔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먹고 죽을래도 없는 상황에서 떡을 만든다는 거였대요. 조금도 아니고 그 관을 다 채울 떡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둘이 마을 사람들 잡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건 마을 일이 됐다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 모두 정성스럽게 스님이 말한 대로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시루떡을 만들고, 목공 어르신은 당시엔 구하기 어려운 관목을 어디서 어렵게 구해와서는 관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떡을 만들 때 마을 사람 몇이 그랬대요. 그렇게 떡을 만들면 그게 온전히 붙어 있겠냐고, 다 부서지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웬걸, 뭐 하나 넣지 않은 그 떡이 마치 찰떡 마냥 딱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을 사람들도 그거 보고 적잖게 놀라고. 그렇게 빈 관에 떡을 넣은 뒤 보름 정도 양지 바른 곳에 뒀다가 보름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론 그 집에서 개를 키워도 전처럼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다네요. 신기하죠? 여기까지가 같이 낚시하는 어르신한테 전해들은 얘기고요. 그런 이유로 그 뒤 목공 어르신은 죽은 사람을 위한 잭이라든지 관은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죽은 뒤 들어갈 자기 관을 만들기 전까진 말이죠. 떡붕어빵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나무와 이 영가들이 관련된 사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벼락 맞은 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이번엔 뿌리만 살아있는 나무까지. 그런데 관을 만들고 떡을 채우라는 거, 제 생각엔 그건 나무를 위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리고 그 집터에선 죽은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죽기 전까진 관을 만들지 않다가 자기 관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 이상하고 소름 돋는데요. 뭔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귀신의 길을 누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어떤 소문의 소문처럼 떠도는 이야기들. 귀신의 길을 누른 곳이다. 귀신의 길을 누르고 있는 물건이다. 이런 말. 이번 이야기는 인생담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생담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인생담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괴담록에 올라온 충남 보령에 있는 천여기 고개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고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고개일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다면 그곳, 저 때는 거길 제안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웃긴 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제안골이 거기 정식 지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안골이라는 게 정식 지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엔 거기 고개 아래쪽 다 와서 작은 언덕이 하나 더 있었고 거기에 아주 낡은 담도 없고 허름하고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당시에는 저랑 절친인 같은 반 친구가 그 집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도 엄청 친한 사이였어요. 그 같은 반 절친 이름을 가명이라고 할게요. 그 고개 지금도 가끔 넘어가거나 하면서 몇 번 보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도로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저 어릴 적엔 그 고개 도로가 진짜 좋지 않았거든요. 그냥 도로가 아닌 산 옆으로 난 흙길. 삐뚤삐뚤 경사도 심하고 그래서 버스도 그쪽 아래로만 다녔지 그 고개 위쪽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니면 그 고개를 넘어가는 차가 없었던 거죠. 눈이나 비라도 많이 내리는 날에는 어른도 걸어서는 그 고개를 넘어 다니기 힘들었다는 거. 버스 얘기가 나와서 마저 한다면 버스가 처음부터 다니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고개 아래에 사는 가명이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명의 아버지가 버스가 그 고개로 다니지 않게 된 이유라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얘기라. 말씀을 해주셨을 때가 80년대 후반쯤이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 그리고 가명의 아버지가 경험한 건 그 훨씬 전 70년대 중반쯤 일이고요. 그때 그 고개엔 버스가 하루 딱 4번 다녔는데요. 아저씨가 구정 전날 고개 너머에 일이 생겨서 일을 보러 갔다가 그 고개를 넘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전후로 버스는 초과 탑승이라고 하죠. 그 오지에도 명절 전후로는 콩나물 시루가 여유 있게 보일 정도로 버스에 사람이 꽉 찼다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버스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네요. 그런데 아저씨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짐을 들고는 그냥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할게요. 아마도 급하게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겠죠? 그때 아저씨도 버스에 타려면 힘든 상황인데 아저씨가 버스에 타면 당연히 할아버지는 못 타는 거고요. 다음 버스는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오고요. 그런데 날씨는 춥고 할아버지에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양보를 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버스 안쪽으로 사람들을 밀고 올라가지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뒤에서 밀어들여서 겨우 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을 더 하여튼 엄청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를 타고는 고개를 넘어왔다는데요. 그런데 먼저 간 버스 있죠? 할아버지가 타고 간. 그 버스가 고개에서 급경사 쪽으로 굴러서는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죽은 사람도 꽤 있었고요. 사고 원인이 버스 브레이크가 나가서 그랬다는데 여튼 사고가 엄청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때 시골에 있는 버스들은 서울이라든지 큰 도시에서 오랜 시간을 사용한 버스 중에서도 오늘 내일 하는 버스를 가져왔다는데 그래서 버스가 워낙 낡다 보니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네요. 그리고 그 뒤 그 버스 회사가 어떻게 됐다고 했나? 그 사고가 있고 나서는 좀 지나서부터는 그쪽으로는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됐다는 얘기였어요. 어쨌든 저 땐 거기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커브길이 장난 없거든요. 꼬불꼬불 급경사에 그냥 옆에 보면 절벽이고 아찔하죠. 지금은 도로도 싹 다 포장하고 길도 좋은데 분위기까지 포장은 할 수 없잖아요. 밤에 거기 혼자 지나간다? 분위기가 참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 저 어릴 적엔 더했죠. 그리고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이 났었는지 겨울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았고요. 하루는 학교에 가려는데 아버지가 학교 끝나면 가면이랑 같이 학교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거나 했으니까 전 그때도 그런 건가 했었죠.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가명이 만나서 얘기를 했죠. 끝나면 우리 아버지가 데리러 오신다니까 같이 가자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아버지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런데 가명이가 자기네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됐다 싶었어요. 어딜 가도 그 집보다는 좋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전학을 간다고 하네요.
근처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멀리 이사를 간다는 말. 그러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며칠 전 밤에 어떤 남자가 집 밖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계세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가명이네가 방 하나에 딸린 부엌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방문 열면 그냥 바로 바깥. 늘 가명이는 진짜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둑이 올 일도 없고 나름 좋다고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었었는데, 어쨌든 밤중에 밖에서 누가 부르니까 아저씨가 방문을 열고는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밖엔 아무도 없더래요. 분명 가명이랑 가명이 동생이랑 가명이 어머니도 들었는데, 분명 어떤 남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더 이상한 건 말이죠. 그땐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잘못 들었나? 니들도 들었지? 뭐 이런 말도 없고, 아저씨가 바로 문고리를 걸어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동그란 쇠로 된 손잡이가 창호지를 바른 나무 문에 달려있고, 나무로 된 문틀에는 작은 쇠가 있어서 손잡이를 거기에 거는 거. 그때 가명이네 집 문고리가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방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크기. 그런데 문고리를 걸고 좀 지나서 말이죠. 문이 막 강하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에 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방문을 누가 자꾸 흔드는 것처럼. 그런데 문 앞엔 그림자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때 가명이가 아저씨 옆에서 같이 서 있으려는데 아저씨가 아주머니 쪽으로 가라고. 동생 얘기는 없었는데 가명이 동생이 그때 우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꼬마라 아마도 울고 있었겠지 싶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요. 그때 아저씨가 밖에 대고 빨리 썩 꺼지라고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고, 그런 뒤에 조금 지나서 방문을 흔드는 소리가 잠잠해지더니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귀신 웃는 소리, 귀신 우는 소리 그런 소리는 없었고, 처음 들린 계세요 이 말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강하게 방문을 흔들다가 조용해지는 그런 일이 그날 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버스에서 내려서 가명이네 집에 가려면 도로를 걸어서 옆 마을길로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엔 상랫집이 있었는데요. 그 상랫집 지나서 작은 산을 넘으면 거기 언덕 위, 그 고개의 바로 아래가 가명이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던 그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때 비도 오고 날도 어두워졌고 우산도 없어서 비 쫄딱 다 맞으면서 거길 지나가는데, 그 상여집 근처 나무에 무슨 과일 마냥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비가 와서 잘못 본 거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그게 실루엣으로 정확하게 보이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축 늘어진 상태로 힘없이 흔들거리는 영락없는 사람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명이는 기겁을 해서는 그 미끄러운 산길을 쉬지 않고 냅다 달려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봐도 애가 정상이 아니니까 아주머니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가명이는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고, 아주머니는 또 아저씨한테. 저희 아버지도 저희 데리러 왔을 때나 그 뒤에도 가명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그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도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가명이네는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저도 절친이니까 인사도 할 겸 이사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아버지 따라서 가명이네 갔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날 아저씨한테 자주는 힘들어도 연락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동안 귀기 누르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제 이 집으로도 귀기를 누르는 게 힘든 거냐고. 아저씨는 그런 아버지한테 이제 이것도 끝이네 이런 말. 그 말을 들을 때 귀기는 대충 알아들어도 이제는 그 집으로도 거기 귀기를 누르지 못한다는 말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연히 제가 알 수는 없었고요. 가명이네가 그 집에서 살았다고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왜 귀기를 누르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고 한지도 몰라요.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가명이네가 그 집에서 나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을 철거했는데, 그 뒤 마을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집을 허문 뒤부터 밤에 거기 그 집 있던 자리에서 곡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옆마을
상랫집 나무엔 귀신이 매달려 있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가명이가 떠나기 전 제게 해준 말처럼 말이죠. 인생 담백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고리문을 걸었는데 문이 흔들리고, 그런데 밖엔 문을 흔드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집을 허문 뒤엔 거기서 곡소리가 들리고, 게다가 상랫집 나무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이상한 존재들이 보이고, 인생 담백님 친구분의 아버지, 가난해서 거기서 살았던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